책은 잠시 접어두고 여기에 이제 공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공책을 쓸 텐데 선생님은 반드시 수학 공책을 쓰고 수학 공책 정리를 잘 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좀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수학을 바라볼 것인가, 수학 문제를 또 어떻게 풀면 잘 풀릴 것인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수학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있죠.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수학에서는 뭐가 등장합니까? 항상 수학식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 또 뭐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문장으로 된 문제가 있죠. 문장으로 된 문제. 문장.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한 글자로? 글이죠, 글. 글이 있어요, 글. 자, 식이 있고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책을 잘 보면 항상 뭐가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식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넘겨보면 여기 무슨 막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 여러 가지 막 그림들이 나와요. 항상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식과 문장과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부터 수학 공부를 할 때, 자, 이 식과 문장과 그림이 항상 머릿속에 같이 떠올라야 됩니다. 식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 식이 어떤 상황인가. 자, 문장과 글은 상황이에요. 뭐라고요? 문장과 글은 뭐라고요? 어떤 상황,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상황을 글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가장 간결하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게 바로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빼고 식만 쳐다봐요. 식만 쳐다보고 내가 이 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식을 열심히 풉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식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 공식들을 적용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그렇게 풀다가 보면은 문제가 풀려요. 간단한 문제들만. 조금만 응용해서 문제를 내면 풀지를 못합니다. 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식을 볼 때 반드시 이 식에 해당하는 상황이 뭔가, 그 상황을 글로도 써보고 그리고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식으로 풀기 전에 모든 수학 문제를 이 상황 속에서 풀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그림으로 푸는 겁니다.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이 상황을 가장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어서 식으로 푸는 것, 이건 마지막에 해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쉬우니까 빨리빨리 되니까 식으로 나는 빨리빨리 풀래, 절대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수학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상황 속에서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간결하게 간단하게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건 이 상황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굳이 식으로 풀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유치하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눗셈, 우리 수학 1단원이 분수 나눗셈이잖아요, 그죠? 자, 나눗셈 한번 해봅시다. 자, 5 나누기 5 하면 안 되죠. 5 하면 5 다른 거 할게요. 자, 6 나누기 2를 할 거예요. 자, 어떤 친구들은 3 끝났네, 더 이상 뭘 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마음을 고쳐먹어라. 여기서 더 생각하지 않는다면 수학을 절대 잘할 수가 없다. 김석현 선생님의 말입니다.
6 나누기 2는 3. 그래 맞아. 그래서 뭐 답을 구했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답 구해서 기분이 좋습니까? 뭔가 아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상황을 만들죠. 상황을 만들어서 막 문제집에 문제로 내놓은 게 뭐예요? 문장집 문제죠. 그럼 상황을 만든다는 건 이 문제, 이 시기에 어울리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머릿속에 드라마처럼 한번 그려봐라. 자, 6 나누기 2를 한대요. 자, 그럼 우리 상황 속에서 6, 6개가 있네. 뭐가 6개 있다고 할까요? 사탕이 6개 있다고 생각하면 사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나누기 1을 한대요. 자, 나누기 1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것은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2명에게 나눠준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줄 겁니다. 공평해야 돼요. 수학은 공평해야 돼요. 똑같이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나눗셈을 못해요. 숫자도 몰라요. 자, 원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눗셈을 해야 돼요. 자, 6개가 있어요. 똑같이 나눠준다. 어떻게 나눠줄까요? 너 한 개, 너 한 개. 짠짠. 4개가 남았어요. 또 나눠줄 수 있죠. 너 한 개, 너 한 개. 짠짠. 또 2개 남았네, 그치? 그럼 또 나눠줄 수 있죠. 너 한 개, 너 한 개. 6개가 다 없어지고, 한 사람이 몇 개를 가졌나요? 한 사람이 얘도 3개, 얘도 3개. 공평하게 가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사람이 가지게 된 이 양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의 몫이라고 부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입니다. 몫. 그래서 6 나누기 2는 이것의 몫은 뭐냐? 사탕 6개를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을 때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몫이 얼마냐? 하나, 둘, 셋. 3개라는 거죠. 3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6 나누기 2는 3. 그렇게 금방 나오는 걸 왜 이렇게 힘들게 그림 그려서 해요? 귀찮은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중학교 정도까지는 공식 대충 외워서 어느 정도까지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등학교를 가고 했을 때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 수능 시험을 친다. 수능 시험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그림 속에서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과 그림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5 나누기 2를 할 겁니다. 5 나누기 1을 할 겁니다. 잘 보입니까? 5 나누기 1을 할 겁니다. 자,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이 얼마입니까? 몫이 2고 나머지가 1. 2 나머지 1 했죠?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5 나누기 2 2는 4 1이 남았네. 1 안에는 2가 안 들어가네. 그럼 얘는 그냥 나머지. 따라서 2 나머지 1 이렇게 계산하죠. 잘했습니다. 여기서 끝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여기서 끝냅니다. 그리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장담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자, 5 나누기 봅시다. 뭘 만들라? 상황을 만들라. 자, 이 수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이 수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데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데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 수라는 이 관념은 우리 머릿속에 이 관념이 있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끌어오는 게 상황입니다. 자, 5 나누기. 자, 5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2명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그럼 뭐 5개 할까? 아무거나 쉬운 거 생각해요. 자, 초코파이 5개가 있어요. 초코파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렸어요. 자, 2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줍니다. 2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줍니다. 1명, 2명.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불공평하면 안 돼요. 수학은 공평해야 돼요. 자, 그럼 초코파이 1개 너 가져. 너 1개 줬으니까 너도 가져. 그럼 2개 없어졌죠?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 둘, 셋. 또 줄 수 있네. 자, 또 1개 너 가져. 또 1개 너 가져.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를 나눠주려고 하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불공평해요. 요거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나눠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눠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는 그냥 남겨놓고 너 2개 얘는 그냥 남겨놔. 아까 그럼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이 것을 뭐라고 한다고? 요거 얘 남았네. 얘 뭐라고 할까? 남았으니까 나머지. 그러면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몫이 2개고 몇 개가 남았습니까? 1개. 그럼 답을 어떻게 쓸까요? 몫이 2, 나머지 1 이렇게 쓰는 거죠. 잘했어요. 자, 맞습니다. 자, 그러면 5 나누기 2의 답은 2, 나머지 1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하나 왜 남겨놨니? 왜 남겨놨어 이거? 아니, 이거 나눠줄 수가 없는데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불공평한데요. 야, 반으로 자르면 되잖아. 바보야? 반으로 자르면 되잖아. 반으로 잘라. 나누죠. 이렇게 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자, 반으로 잘랐어요. 너도 똑같이 반, 너도 똑같이 반. 이렇게 딱 잘라서 나눠줬어요. 공평합니까? 네, 공평합니다. 문제 없습니까?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줘도 되겠네요. 되죠. 자, 그럼 몫이 더 늘어났어요. 요만큼 늘어났어요. 아까 2개였는데 몫이 2개였는데 요만큼 더 늘어났어요.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요거 반을 어떻게 적나요? 수학에서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몫이 얼마예요? 자, 아까 5 나누기 2는 2 나머지 1인데 이 나머지 남기지 마. 왜 남겨? 공평하게 잘라서 나눠줘. 똑같이 쪼개서 나눠줘 하면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몫이 얼마? 2개 하고 절반이에요. 2와 2분의 1. 그러면 5 나누기 2의 답은 2개가 다 가능합니다. 2 나머지 1도 맞고 2와 2분의 1도 맞고 둘 다 맞아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선생님, 시험에 나왔어요. 답을 뭐라고 적어야 되나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5 나누기 2를 수로만 생각하고 푼다면 어느 게 맞아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수학식에는 뭘 생각해야 된다?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 상황을 생각한다면 어느 게 답이 될까가 명확해집니다. 이 세상에는 반으로 쪼갤 수 있는 게 있고 반으로 절대 쪼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강아지 5마리가 있는데 2명에게 똑같이 한 마리씩 나눠줄 겁니다. 그럼 너 2마리, 너 2마리, 한 마리가 남았어요. 이거 공평하게 나눈다고 강아지 쪼개서 나눠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물보호법에 걸려요. 아주 잔인한 짓이에요. 안 돼요. 절대 나눌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답이 뭐다? 2 나머지 1입니다. 한 마리 살아있는 채로 남겨줘야 돼요. 자,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식이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 상황 속에서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은 반드시 그림과 글로, 글이라는 건 말이에요. 말. 선생님이 계속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말로 혼자 쫑알쫑알 하면서 풀어야 돼요. 6 나누기 2는 3인데요. 5 나누기 2는 2 나머지 1인데요. 저 계산할 수 있는데요. 수학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계산할 거면 계산기한테 시키면 돼요. 계산기가 있는데 왜 우리가 수학하고 있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계산기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자, 수학에는 반드시 몇 가지가 함께 등장한다. 식과 문장과 그림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 수학의 식이라는 것은 상황을 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식과 상황을 떨어뜨려 놓고 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수학식 속에 상황을 끌고 와야 된다. 어떤 상황을 끌고 와야 된다. 끌고 와. 상황과 결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식으로 안 풀어도 돼. 내가 장담하는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든 문제들은 식으로 안 풀어도 다 풀려요. 그림만 그리면 다 풀려요. 내가 다 풀 수 있어.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으면 내가 6학년 전부터 초코파이 다 돌립니다. 반드시 수학식 속에 상황을 끌고 와서 이 상황을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내가 말로도 쫑알쫑알 그려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수능 시험을 치는 그날까지. 그래야 수학 실력이 늡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포라는 말 들어봤죠? 수포가 됩니다. 수포자가 뭐예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공부를 하기 바래요. 수학 공책을 마련해서 공책에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천천히, 빨리 많은 것을 풀려고 하지 말고 단 하나라도 내가 내 나름대로 나의 언어로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공책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 뭐든지 써놓고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는 훈련, 상황을 만들어보는 훈련을 합니다. 알겠죠? 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